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한 남자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어디로 가야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확률은 반반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시장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증시가 지난 2년 동안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잡혔었던 물가가 다시 스물스물 튀어오르고 있고요. 연준은 이제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상까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의 시장은 어디로 갈까요?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무너질까요? 오늘은 간밤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를 확인해보고 과거 인플레이션 시대에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었는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검토해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저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글을 하나 올려드렸으니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면서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무료로 공개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타오르는 미국 고용과 부활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요즘 미국 경제가 꽤 좋다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고용의 선행 지표로 알려진 졸츠 보고서는 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고용 보고서도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와 반대로 바이든 정부의 고용 마사지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번에는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고용을 간단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이전 수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는 이전 수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즉 고용의 주요 항목들이 전월 및 예상치보다 모두 좋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시간당 평균 임금을 보면 예상 및 전월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사람들이 주로 보는 실업률과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모두 서프라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잘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세부 항목을 보겠습니다. 세부 항목은 평소와 비슷합니다. 교육, 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되었고 정부에 의한 고용이 꽤 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정부 쪽 고용자 수를 늘리면서 고용 뻥튀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경제 상황을 대변하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오히려 고용 감소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에서 나왔었던 방향과 비슷합니다. 정부와 서비스에 의한 고용을 인위적으로 늘리면서 고용을 마사지한다는 말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고용지표 자체만 보면 여전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몇 시간 뒤 미시간대 1년, 5년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시간대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에게 현재 소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요. 앞으로 1년 이후, 앞으로 5년 이후에 대한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응답한 1년, 5년 이후 인플레이션 수치는 모두 예상치 전월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체감하기에 지금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겠죠. 현재 미국 고용이 좋고 이로 인하여 월급을 많이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물건을 많이 사면서 물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끝났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패드워치에서는 금리 인하 횟수를 2025년 한 차례로 반영 중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5% 수준인데요. 올해 7월 말에 돼서야 기준금리를 한번 내려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 금리 인하 확률을 보면 한 번 인하 확률이 42%이고요. 금리 동결 확률이 38%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인플레이션 관련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한 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금리 동결한다.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심해지면 금리 인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은데 굳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겠죠? 2022년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큰 흐름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때 당시 인플레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을 당시에 파월은 이것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크게 키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파월도 이것을 한번 겪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플레가 올라올 기미가 보이면 바로바로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싹을 잘라버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연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말에 연준 회의가 있는데 아마 이때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달러와 국채금리는 재차 상승해 버렸는데요. 위쪽이 달러 인덱스, 아래쪽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정리된 것입니다. 달러를 잘 볼까요? 달러는 트럼프 취임 이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철회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특정 관세만 부과할 것이다. 이러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달러가 잠시 주춤거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잘 나오고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역시 높게 나오자 달러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볼까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작년에 4.7%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쭉 아래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 고점을 돌파하면 무섭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년 고점인 4.7% 여기만 돌파하지 않으면 증시가 안정을 유지할 거야 이러한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이번에 확실히 돌파해 버렸습니다. 최근 며칠간 4.7%를 돌파할 듯 말 듯 하더니 고용 보고서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발표 이후 이 자리를 그냥 돌파해 버렸네요. 사람들은 설마 했었던 국채금리 4.7% 자리가 깨지니 증시에서 발을 빼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요. 과연 198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올까요? 그게 아니면 1990년대 후반대처럼 일시적인 인플레이션만 왔다 사라질까요? 이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시면 과거 미국이 겪었었던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오일 쇼크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1979년 2차 오일 쇼크 동안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서 이때 당시 인플레이션이 14.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해 당시 폴 볼커 연준 회장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이때 당시 물가도 높고 경제도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처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위쪽 차트와 아래쪽 차트 두 개를 동시에 보겠습니다. 위쪽은 파란색 기준금리와 회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리된 것이고요. 아래쪽은 파란색 기준금리와 회색 주가 지수가 정리된 것입니다. 제가 나스닥 지수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우 지수를 가져온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박스 상황을 보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 오일 쇼크,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방심한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다시 바닥권으로 내려버리자 물가가 다시 급등하는 문제까지 터졌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고 나서야 겨우겨우 물가가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미국 증시를 보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십 년간 횡보를 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기준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려버리니 당시 GDP 기준으로 역성장이 속출했고요. 증시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박스를 볼게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 경제가 매우 좋자 연준은 파란색으로 표기된 기준금리를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96년에 75bp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기준금리를 내려주자 갑자기 시장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그래프 회색 커브를 볼까요? 1995년까지 증시가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연준에서 75bp 기준금리를 내려주자 갑자기 증시가 V자 초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좋아지자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1997년에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과열을 진정시키고자 했었는데요. 금리 인상 이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왔지만 증시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 이후 증시의 변동폭이 커지는 게 보입니다. 위아래로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긴 한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쭉쭉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2001년 IT 버블이 터진 거죠. 그럼 지금의 상황을 볼까요?
같은 형식의 차트를 최근 기간에 대입해서 그려봤습니다. 혹시나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위쪽 차트를 잘 보시면은 파란색은 기준금리, 회색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타낸 것이고요. 아래쪽 차트에서는 파란색은 기준금리, 회색은 미국의 증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은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요. 최근에 100bp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잡히는 듯 하더니 최근에 고개를 다시 들고 있죠. 다음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기대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물가가 다시 오르니 마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1995년, 1996년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한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만 그대로 유지된다면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는 AI 기반하여 다시 폭등할 것이고요.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은 이를 일시적 조정으로 인식하면서 다시 한번 버블 장세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죠. 요즘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게다가 1995년 이때와 달리 우리는 불과 3년 전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한번 겪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되면 1990년대와는 다른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부활할까요? 솔직히 이 부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부활할 수도 있고 부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여러분께 꾸준히 모니터링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와드릴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활할지, 그게 아니면 1990년대처럼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그칠지,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약간이지만 후자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